투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2020년 9월에 이제 출시가 되고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솔직히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전면부터 보면 각진 라디에이터 그릴이 약간 변경이 됐고요. 주간 주행 등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좀 더 세련되게 변경이 됐는데 요거 전 트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인스퍼레이션에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 부분 알아주셔야 되고요. 헤드라이트도 프로젝션 타입 LED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기본 모던 트림에는 이제 MFR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 이외에 변경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원래 투싼 전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8인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이지만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18인치까지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9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외관으로 보기에는 좀 이뻐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차감을 좀 어느 정도 손해를 입기도 하고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투싼이 준중형 SUV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18인치 타이어도 그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휠 가드하고 이쪽 C필러에 흡음재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정숙성을 좀 더 확보했다고 해요. 그리고 옆모습은 뭐 똑같죠. 스포티지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스포티지보다는 안 팔렸을 수도 있고 올해 11월까지 이 투싼이 47,000대 팔렸습니다. 스포티지 6만 대 좀 넘게 팔렸거든요. 디자인에 호불호도 있을 거고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뭐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요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퍼 하단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 요 부분이 좀 이렇게 넓게 바뀌었거든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시각적으로 좀 그렇게 보인다라는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이게 이제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인데 이 하나 더 넣어주면 비싼가? 그런가 봐요. 아니 이거를 누르면 닫히면서 잠기는 버튼 있잖아. 근데 그거는 왜 안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스포티지 한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넣어줘야 상품성이 좀 더 올라가고 편의성도 증가하는 건데 이런 거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 터보 가솔린을 많이들 보실 거고요. 실제로 판매되는 것도 투싼은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이 더 판매가 많이 돼요. 1.6 터보 가솔린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성이라든지 연비가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주행 거리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서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솔직히 뭐 볼 게 많이 없었죠. 근데 실내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스티어링 휠 많이 바뀌었죠. 이 코너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코너랑 똑같아요. 그리고 현대 마크도 없어졌고요. 이 인터랙션 이게 들어갔어요. 이 핸들도 신형 핸들이라서 훨씬 더 좋습니다. 편의성이 더 좋아요. 어떤 부분이 더 좋냐?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버튼들이 왼쪽에 모여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오른쪽에 있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오른손은 뗄 수 있거든요. 근데 왼손은 거의 계속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르기에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동입니다. 수동. 이거 풀옵션일 텐데 좀 자동 넣어주지. 이런 게 있고 이쪽에 계기판이랑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12.3인치 두 개가 이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죠. 이전에 투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10.25인치짜리 있고 여기에 터치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에 버튼식 기어 있고 되게 조잡하게 돼 있었어요. 그땐 좋다고 했겠죠 또. 근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정체성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이런 공조개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체성을 잡아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플러팅 타입 콘솔로 되어 있죠.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공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선 충전 트레이랑 여기에 컵홀더가 병렬로 위치가 돼가지고 이거 사용성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무선 충전 트레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같이 좀 작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놓으려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돼.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여야 돼요. 약간 불편해서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됩니다. 운전할 때는 물론 만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여기에다 음료를 놓고 가장 많이 만지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사용성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든지 오토홀드 버튼, 여기에 아이들링 스탑, 카메라, 주차 보조 장치 버튼들 일목요연하게 다 여기에 모여 있고요. 이 차량은 2륜 모델이라서 터레인 모드가 없어요. 4륜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모드가 하나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더 뉴 투싼에는 4륜을
장착을 하면 터레인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제네시스와 동일하게 이제 오토 터레인 모드가 됩니다. 주행 상황을 차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구동력 배분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이제 터레인 모드를 차가 알아서 설정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튼식 기어가 이제는 컬럼식 기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 안 불편해요. 버튼식 훨씬 불편합니다. 그게 확실히 이쪽 뒤에서 바로 조작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작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직관적이라서 저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기어 노브가 옮겨짐으로써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는 이제 무선 OTA 업데이트는 기본이고요. CCNC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TT 서비스가 지원이 되죠.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제가 이제 광고를 한 상품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카드 하나 뜰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좀 빨리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유튜브 되는 게 어렵나. 제네시스에는 들어가고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와는 차별을 좀 두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뭐 유튜브가 되고 안 되고가 프리미엄과 대중 브랜드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자동차 브랜드에서 좀 빨리 좀 그냥 업데이트해서 시원시원하게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높은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선택 안 하시면 없어요. 선택을 못 합니다. 옵션에도 없어요. 인스퍼레이션 가장 높은 트림을 선택하셔야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운전하는데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지만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왕에 상품성을 올리고 스포티지를 조금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옵션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빼놨어야 돼요. 근데 인스퍼레이션에만 이렇게 딱 넣어놨다는 거, 인스퍼레이션을 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거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다음 뭐 이제는 풀체인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이외에는 그때는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이 운전석 바닥이랑 B필러 부분에 이제는 차음재를 새롭게 집어넣습니다. 아까는 휠가드랑 C필러의 흡음재 면적을 넓혔다 그랬잖아요. 운전석 바닥이랑 B필러에는 흡음재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이 우리가 윈드실드라고 부르는 이 앞에 유리에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1열까지 이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조용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쉽죠. 당연히 뭐 2열까지 그냥 좀 발라주면 안 되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나 산타페나 뭐 팰리세이드나 그쪽의 영역이지, 여기까지 딱 1열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급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공간감은 동일하죠. 진짜로 요새 준중형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차가 작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이런 공간들도 여유로워서 저는 뭐 1열에는 더 이상 뭐 불만이 없어요. 운전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없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준대형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가죽의 느낌들도 되게 탄탄해요. 딱딱하고. 근데 푹신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이쪽은 탄탄하고 이쪽도 탄탄하지만 등받이 부분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 엉덩이가 닿는 부분들은.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푹신푹신해요. 현대자동차는 이 헤드레스트를 부드럽게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부드럽게 만드네요. 그리고 운전석도 부드러워요. 이거는 뭐지? 그냥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뭐 특이하게 뭐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2열로 뭐 가볼까요? 2열로 왔는데, 이게 지금 등받이 각도가 제일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드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리면서 뒤로 눕혀 주시면 15도까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돼요. 근데 SUV들은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상태가 진짜 편합니다. 장거리를 갈 때도 편안할 것 같고, 썬루프가 적용된 차량이라면 이때 썬루프를 통해서 외부를 바라보는 이런 개방감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레그룸도 지금 저희가 줄자를 안 갖고 와서 대충 재면 이게 24cm가 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신발을 넣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꽉 끼지 않고 위로 좀 놓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게 또 매트가 움직여요. 매트가 고정이 안 돼. 2열에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게 산타페는 여기 붙을 수 있는 이 재질로는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없어요. 불편하실 겁니다. 카든 코일 매트. 투싼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잖아요. 어차피 바닥 모양은 이전 모델이랑 똑같거든요. 그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최고의 품질로 만들고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 포트 이제 다 C타입이에요. 여기도 하나에 좀 넣어주지, 산타페처럼. 소렌토랑 산타페는 여기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그냥 살짝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꼽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열 측면 에어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부터 에어백은 8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도 들어가가지고 안전성을 좀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는 이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8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막귀라서 잘 모르겠지만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스피커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뱅앤올룹슨. 그거 빼고는 다 비슷해요, 저한테는. 좌판의 길이도 이 정도면 성인 남성이 타도 좌판이 모자라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거고요. 가운데 이거는 뭐 그냥 심플하죠. 여기에 뭐 다른 거 없고 컵홀더 2개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2열 폴딩은 이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풀플랫은 아니에요. 이쪽에도 이렇게 들면 들립니다. 저는 뭐 웬만한 차에는 다 누워도 편안하게 눕히거든요. 제가 키가 170이 좀 안 되는데 차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는 헤드룸은 좀 여유가 없어요. 이게 좀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야 머리카락이 약간 닿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앉아도 헤드룸에 그렇게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이쪽 의자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트렁크는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뭐. 근데 이 가운데가 좀 불안해. 여기에 타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이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지가 않아요. 좀 불안한 느낌? 잘못하면 무거운 거 세게 내려놓거나 하면 깨질 것 같은데 이게 크랙이 갈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닫다가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1.6 터보 가솔린의 경우에는 최소 154만 원에서 최대 177만 원 올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1만 원에서 최대 227만 원 올랐습니다. 가격에 대한 영상하고 이 견적 추천은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투싼이 기능적으로 변경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약간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하게 바람이 불 때 주행할 수가 있잖아요, 차는. 근데 그럴 때 이 조향하고 제동을 좀 통제를 해가지고 차가 직진 안정성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륜 스트럿에 투웨이 다이나믹 댐퍼를 적용해가지고 로드 노이즈를 조금 더 줄이는 그런 노력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성하고 소음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해놓은 거죠.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내외장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드라이브랑 이 컴포트 드라이브가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격한 조향을 하시는 상황이나 낙차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럴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는 뭐 거의 똑같아요. 실내에서도 뭐 별반 다른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빌트인 캠을 넣지 않고, 그리고 이륜, 그리고 17, 18인치 타이어를 선택하시면 복합 연비는 16.2. 근데 19인치로 올라가면 15.7로 이제 확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사이즈를 무조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더 뉴 투싼부터는 N9 트림을 따로 운영을 해요. 기아로 따지면 아마도 그래비티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라지에이터 그릴부터가 다릅니다. 좀 더 공격적이에요. 범퍼 형상도 달라요. 아마도 디자인을 조금 더 나는 좀 영하고 공격적이고 파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N9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러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어찌됐든 뭐 원하시는 차를 사는 거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측면에 보면 여기가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SUV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데도 여기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면 얘는 좀 섭섭해요. 여기랑 단절된 느낌도 들고 나중에 백색으로 이제 변하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또 관리해줘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바디 클래딩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차별화한 거죠, 차별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다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죠. 요새는 근데 현대자동차 휠 디자인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N 요 배지도 달려있고, 실내를 보면 N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 스티치 이런 거,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빨간색 스티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팔릴까 싶네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외관을 보면은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실내가 살려고 하다가도 이거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그냥 일반 모델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뒤쪽 후면도 보면 파이프 두 개 그냥 딱 박아놔가지고, 요새는 이 배기구를 밑으로 빼는 추세거든요. 뭐 제네시스도 스포츠 패키지나 현대자동차도 약간 N라인 모델들은 이렇게 배기구를 아직도 스포티하게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쪽 디퓨저도 이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스포츠 감성이 있어요. 근데 엔진은 똑같습니다. 이게 뭐 그런 아반떼 N이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간 그 엔진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투싼 1.6 터보 가솔린, 그다음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N라인까지 짧게 보여드렸는데,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팔리는 차량이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팔리는 차량이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모양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들, 내부의 기능들을 풀체인지급으로 바꿨다 보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마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12월 6일에 이 영상이 올라가겠죠. 그때 가격도 다 공개가 되고 할 텐데, 견적 추천이라든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들을 또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